혹시 소금으로 양치하시나요? 소금물로 각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구강 건조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TMI, 안녕하세요. TMI 치과의사 서재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들은 충치를 없애기 위해서 소금으로 양치를 하거나 소금물로 각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피디님 그렇게 양치하세요? 저는 사실은 제가 완전 어렸을 때 저희 이모가 막 소금으로 이를 손으로 닦아보라고 해서 닦은 적은 있는데 뭐랄까 민간요법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치의학을 배운 이후로는 한 번도 소금으로 양치를 해본 적은 없었어요. 이 소금이라는 게 항염 효과나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말이 맞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과연 소금 양치에 효과가 있을까요? 소금은 일반적으로 산도를 중화시키기도 하고 살균의 효과가 있다라고는 해요. 그렇다고 이 소금 양치만 하고 실제 치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이 소금 양치의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소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굵은 소금으로 양치를 하게 되면은 이 미세한 자극이 치아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잇몸에도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사실 소금을 사용하는 이유 자체는 살균 소독의 기능 때문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 굵은 소금의 날카롭고 각진 부분을 통해서 양치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 날카롭고 각진 부분 때문에 양치하는 것보다 구강 내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효과가 있는 거죠. 상처가 생겨서 장기간 사용을 할 시 치아가 시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한 오히려 잇몸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잇몸 질환의 치료 시기를 놓쳐서 오히려 증상이 악화가 될 수 있어요. 소금 양치를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붓기가 사라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본질적인 치료가 된 게 아니라 삼투 현상으로 인해서 잇몸에서 소금 쪽으로 이 물이나 농의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붓기가 가라앉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잇몸 질환이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쳐서 증상이 더 악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소금은 살균과 소독의 효과는 있지만 연마제가 없기 때문에 치아의 착색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소금이 치아 표면과 치아 사이에 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양치의 효과가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섯 번째로 소금 양치 시 나트륨의 양이 너무 많다 보면은 치아를 침식시키고 범랑질까지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혹시 이 소금으로 양치를 한 후에 치아가 너무 뽀득뽀득해졌다고 느끼는 거는 치아의 표면이 마모가 된 걸 수도 있으니까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과연 소금물 가글은 효과가 있을까요? 오히려 소금으로 양치를 하는 것보다 소금물 가글을 하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무턱대고 소금을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1에서 3%대의 농도를 유지한 소금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근데 이 농도를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맞추기가 쉽진 않죠. 저울을 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국에서 파는 멸균 생리 식염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너무 자주 하게 되면은 구강 내에 있는 정상 세균들도 파괴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구강 건조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사실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그래도 소금으로 양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소금 양치법에 대해서 추천을 드려볼게요. 우선 소금물로 입안을 헹구는 거예요. 물 한 컵에 소금을 3분의 1티스푼, 이제 꼬집으로 치면은 한 꼬집에서 두 꼬집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소금물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만든 소금물을 입안에 넣고 헹군 다음에 뱉어 주세요. 이 정도의 소금물 가글이 적당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소금으로 하는 양치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소금으로 양치를 하는 게 아니라 소금물을 만들어서 소금물을 희석시켜서 희석된 소금물에 칫솔을 담가 놔 주시고요. 그 담가 놓은 칫솔로 치아를 부드럽게 칫솔질 해주시면 돼요. 이 소금물 양치질 시간은 일반 양치 시간보다는 조금 더 적게 해주시고 그리고 양치한 물은 바로 뱉어내 주세요. 사실 저는 안 하죠.
저는 소금 양치와 소금물 양치, 이제 소금물 가글 등에 대해서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만큼 시중에 너무나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사실 예전에는 합성 재료들 많이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천연 재료들을 이용한 저자극 제품들도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한 치약이나 구강 제품들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소금은 이 살균 효과 때문에 좋은 점은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양치나 구강에 긍정적인 효과들은 없기 때문에 사실 저는 최대한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검진을 받게 되면은 그보다 나은 관리가 없다는 거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소금에 대한 양치, 소금물 가글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런 주제 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주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공부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고, 왜냐면 교과서에 또 나오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재밌는 소재에 대해서도 많이 다뤄볼 예정이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 빠이.